1792년 8월 10일 파리의 튠르리 궁으로 성난 민중들이 몰려왔습니다. 한창 프랑스 혁명이 진행 중이던 때였습니다. 이 궁에는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군중 숫자에 겁을 집어먹은 왕의 근위병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부대만이 필사적으로 군중과 맞서 싸웠습니다. 서로 간의 사상자가 속출하자 프랑스 시민군들이 퇴로를 열어줄 테니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자리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왕과 왕비는 궁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 부대는 전멸했습니다. 모두 786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스위스 용병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분명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무모한 싸움을 한 것일까요? 프랑스 왕에 대한 충성심? 아닙니다. 그건 조국이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한 죽은 병사에게서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엔 우리가 왕과 맺은 약속을 저버리고 도망친다면 이후 우리의 후손들은 아무도 용병으로 일하지 못할 것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스위스는 알프스의 나라입니다. 산만 전 국토의 70%입니다. 여기에 호수를 합치면 75%입니다. 경작지가 겨우 25%뿐입니다. 그마저 냉해가 심해 농사 짓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스위스는 늘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통했습니다. 장남은 그나마 작은 땅이라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형제들은 해로 먹고 살 길을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그게 용병 사업입니다. 스위스는 가난했지만 군인들의 용맹함은 오래전부터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폐활량이 뛰어났고 체력도 좋았습니다. 게다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과 싸우느라 많은 실전 경험도 갖고 있었습니다. 스위스 용병들의 몸값은 아주 비쌌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왕가가 급할 때면 이들을 찾았습니다. 백년 전쟁, 부르고뉴 전쟁, 스페인, 폴란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나폴레옹 전쟁 등 유럽의 굵직한 전쟁 뒤에는 늘 이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황이 있는 바티칸조차 수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경비는 오로지 스위스 용병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절대로 고용주를 배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 루이 16세의 예에서 보듯 이들은 계약을 지키기 위해선 몰살도 감수했습니다. 용병 얘기를 이렇게 말머리 삼아 길게 하는 것은 스위스가 잘 살게 된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뢰할 수 있었다와 비싸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과 스위스의 공통점 몇 가지를 찾을 수 있었다. 우선 첫 번째로 작은 변방국이었고 산지가 전국토의 약 70%를 차지했으며 용맹스러운 군인을 가진 나라였고 가난한 나라를 용병의 경제부국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